수학은 제가 또 강의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수학은 습관이다. 그거 말고 잠시만요. 수학은 흐름이다. 수학은 습관이다. 그거 말고 수학은 흐름이다. 수학이다. 손으로 이렇게 직접 써보기 전에는 네. 얘를 봐요. 어디 봐야 돼? 미안해. 네. 인사 한번 드릴까요? 자, 우리 게스 패밀리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이 누구실까 궁금하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조교님, 우리 수학 연구실 조교님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름? 예쁜 조교를 맡고 있는 네? 실명 얘기했어. 선생님이 공지 이렇게 올렸잖아요. 마산 여자 소스윗 조교님. 소스윗이란 별명이 붙은 게 사실 이분이 마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마산 분들은 선생님 얼마 전에 사투리 인생 꿀팁도 찍었지만 네네. 그땐 대구와 부산 사투리였던 네. 비교를 좀 했다지만 이 마산 사투리도 사실 부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네. 어떻게 다르냐면 네. 약간 음악 이런 걸 어막 이런 거 약간 뭐 이런 음식 이런 거 음식 이러시던데 왜 그때 우리 실장님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우리 봉 PD님이 네. 되게 다정다감한 뭘 해줬어. 그러니까 조교님이 실장님 소스이 이래야 되는데 실장님 서수이 그 다음부터 이제 서조교가 됐다는 그 비하인드가 있죠. 네. 어쨌든 우리 서조교님이라고 할게요. 저는 계속 네. 가명 서조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갑자기 실명을 그럼 다시 얘기하시고 서조교로 가겠습니다. 예, 그럼 네. 서조교를 하는 네. 걸로.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 고민 상담소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우리 가장 많은 박수 쳐주고. 자, 가장 많은 질문이 차지했던 질문이 뭔가요? 선행은 어떻게 하나요? 네. 네. 설마 쓰시려고 막 그러시는데 괜찮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정땡영, 네. 우리 조땡서 이름을 밝히면 안 되거든요. 네. 뭐 이제 노땡음 왜 다수 친구들이 이제 질문해 준 건데 아무래도 이게 방학이다 보니까 선행에 대한 이슈가 제일 크잖아요. 네. 선행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좋지 않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전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선생님 생각은 선행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의미 없는 선행? 여기서 의미 없는 선행은 이제 겉핥기식의 선행?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봤다 요 정도. 음. 이때 뭐 이거 배운다더라 요 정도의 어떤 그런 선행은 별 의미가 없다. 좀 세게 말하자면 시간 낭비.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행은 내가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선행이 중요한 거지.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고 이제 딱 말씀해달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중위권까지는 한 학기. 내가 좀 상위권 수학 좀 한다는 친구들은 한 1년치, 약간 2학기가 되겠죠. 그 정도 선행이 적당하고 그래도 난 더 하고 싶다. 막 시간이 더 있다. 막 열정이 불타오르는 이런 친구들은요. 그 시간에 선행보다 심화를 추천합니다. 심화는 또 왜 해야 되는지는 또 뒤에 가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네. 일단 선행은 요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두 번째. 방학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돼요? 효과적인 방학 계획. 그죠. 방학 계획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성적을 나눌 수밖에 없죠. 네.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으로 네. 이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네. 우리 친구들 수학 공부할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개념. 네. 우리 개념이 잘 되어 있는 게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개념서, 그다음 센 수학, 문제서, 그다음 이제 A급, 심화서 이런 순서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모든 학생이 이걸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에 따라 나눌 수밖에 없는데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하위권인 친구들은 뭐만 팔아? 계라.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계란만 팔아. 정말 팔아가 맞는 표현이에요. 팔아. 그래서 더 욕심내거나 하지 말고 어차피 욕심내도 우리 못 끝낸다. 우리는 못 끝낸다. 하위권 듣고 있니? 네. 우리는 못 끝낸다. 네. 스스로 인지해. 니는 못 끝낸다. 그래서 계란만 팔아. 네. 하위권. 중위권은 계란 플러스 센 수학 건드리는 정도. 센 수학이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죠? A, B, C. 그 중에서 A 가감이 버리고 어디까지? B까지. 오케이. 중위권은 그게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립니다. 건드려. B단계 건드려줍니다. 네. B단계 건드려줘야 유형까지 바짝하게 좀 해주고 그래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상위권은 뭘 또 건드려야 될까요? C 단계? 그렇죠. C 세대 단계? C 정도는 건드려주면서 이제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간다? A급 건드려줘야죠. A급 수학에서 어디? A급 수학 순서 어떻게 됩니까? A급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C, B, A. 그렇죠. C, B, A인데 또 누구 네. 가감이 포기하고 C를 C 버리고 포기하고. 그다음 어디? B 건드려줘야죠. 네. A급 수학이 B. 근데 이거 조심할 게 있는데 센 수학의 최고가 C잖아요. 네. A급 수학의 중간이 B잖아요. 근데 네. 얘네 둘이가 살짝 비슷합니다.
감히 센 수학이 최고 C와 음. A급 수학이 최고 A 있죠. 못 비빕니다. 센 수학이. A급의 A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A급 수학의 A 단계는 이걸 내가 풀어서 뭐 정답을 맞추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도 훌륭한데 사실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친구들은 정말 극상위권 빼고는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 이제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효과 없이 A급 수학을 공부하는 이 A 단계를 공부하는 방법이 고민을 안 하는 거, 강의만 듣는 거야. 사실 그게 뭐 이런 문제도 있네라고 해서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꼭 고민하는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라. 요거랑 중요하다. 그게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사고력이 향상되는 시간이다. 우리 친구들이 심화 수학을 통해서 미리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생각하는 힘도 길러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수학 심화 수학에 대한 적응력이 지금 이제 있어줘야 고등 수학이 닥쳤을 때 적응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강조하는 게 바로 심화 수학입니다. 선생님 자유학기제는 우리 또 중1 개폐들이 많아요. 네. 이제 중1 개폐들이 이 1학년 2학기가 되면서 자유학기제가 끝나거나 또는 이제 연장되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스물스물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너무 놀았는데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한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김땡 은학생이나 노땡 음학생이나 뭐 이땡 중학생 또 김땡 님학생 지금 선생님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이 친구들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이고 선생님한테 자주 와서 이제 소통하는 친구들인데 사실 수학은 제가 또 강의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수학은 잠시만요. 습관이다. 그거 말고 수학은 흐름이다. 수학은 흐름이다. 수학은 흐름이다. 수학은 흐름이기 때문에 네. 연계성이 강하다는 거죠. 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중학교 2학년, 네. 2학년에서 배웠던 내용이 3학년. 네. 점점 내용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네. 이게 고등수학까지 이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정비례 방비례 중1에 배워. 그렇게 끝나나? 중2에서 뭘 끝나죠. 배우죠? 함수. 중3이 되면 모르세요? 아니야. 2차 함수를 배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비례 반비례에서 여기서 함수를 언급하지도 않다가 중2가 되면은 함수 1차 함수를 배우고 중3이 되면 2차 함수. 그럼 고등학생이요. 3차 함수, 다항함수, 맞아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삼각함수, 지러그 함수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중등 수학이 밑바탕이 되고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흐름이잖아요. 네. 근데 흐름이다. 중학교 1학년에서 수학을 살짝 놔버리면 중2 가서 다시 중1을 해야 되는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뭐만큼은 수학만큼 해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열심히 강의 듣고 열심히 복습하고 모르면 질문하고 그거 해야죠. 그죠? 근데 중1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많은 걸 바라지 않아. 걔라만 들어.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이라도 해놓고 그래서 어떤 구멍이 나중에 생겨버리면 그 구멍을 메꾸는 게 더 힘들거든요. 다시 돌아가야 된다니까. 중2인데 막 중1 막 책 펴는 그런 어떤 쪽팔림을 감수해야 될지도 몰라. 막 숨어서 공부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지금 해놓자. 네. 수학은? 흐름이다. 오케이. 네. 자, 다음 질문. 선생님 1학기 수학의 복습 그죠? 방법은 지금 2학기니까 2학기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수학은? 흐름이다. 흐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학기 수학을 제대로 안 했는데 2학기 수학을 가게 되면요. 1학기 수학이 스물스물 나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 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서 1학기 수학을 복습할 거냐. 지금 사실 2학기가 코앞인데 2학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복습 1학기 복습을 정말 제대로 확실하게 하는 건 힘듭니다. 그럼 좀 깔끔하게 또 그러면서도 놓침 없이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깔끔하게 센스 있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년별 총정리라고 해서 딱 10강으로 구성된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10강이 1년이 10강이라서 한 학기는 5강밖에 안 돼. 그러면 한 학기를 5강이 담았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만 담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래서 그 5강이면 한 학기 복습이 됩니다. 그래서 5강으로 한 학기를 복습하고 내가 중3인데 중2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중2 학년별 총정리가 10강일 거 아닙니까? 네. 1학기, 2학기. 10강으로 정말 중요한 것만 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걸로 딱 공부를 하면은 사실 네가 스스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교과서를 봐도 되고요. 네. 꼭 강의를 안 들어도 돼. 지금 선생님이 꼭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 아니라 강의를 안 들어도 되는데 네. 강의 안 듣고 니 혼자라면 잘 안 되잖아. 교과서 보라 그러면 그 교과서가 봐지나요? 그러니까 강의의 도움을 받으라라는 거지 꼭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건 아니야. 네가 스스로 교과서를 보면서 한 학기를 복습할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하죠. 교과서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게 힘드니까 이제 선생님이 도움을 주겠다라는 차원이고 학년별 총정리가 적절하지 않겠나. 시간적으로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년별 총정리. 네. 이 질문도 진짜 많았어요. 뭐. 연산 문제, 그다음에 계산 실수를 연산. 많이 하는 학생들. 그렇죠. 네, 안 하는 방법.
시술 줄이는 방법. 네, 줄이는 방법. 그 연산 계산은 오히려 빨리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음.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 연산이나 계산 시술을 많이 하는 친구들의 어떤 문제점은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 연산도 약속이고 규칙이거든요. 네. 이런 거잖아. 이항을 할 때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이것도 약속이고. 그죠? 뭐 나름 정수의 덧셈 뺄셈 있어서도요. 이런 거지. 이런 부호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뭐 어떻게 한다? 절대값의 합의 공통부호를 붙인다. 이게 다 약속이잖아.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 약속을 무시하기 때문에 못 푸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뭐가 부족한 거냐면 약속, 규칙, 개념이 부족한 거야. 그 연산도 막 푸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의 밑거름은 역시나 개념이고 약속이고 그 약속에 충실하지 못하면 못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역시 개념이 문제인 거지. 약속과 규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내가 약속을 다 알아. 규칙도 막 다 알아. 개념 근데 실수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눈을 분명하게 알아. 특히 남학생. 그러니까 계산을 분명히 뭐 연습장에 풀었는데요. 연장을 딱 보면은 무슨 글씨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 의식의 흐름대로 여기 조금 써놓고 저기 조금 써놓고 그냥 답은 땅땅땅 맞아, 틀린 맞아. 답 이런 네네.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습장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하나 더 나옵니다. 수학은 습관이다. 그 말고 수학은 흐름이다. 수학이다. 손으로 이렇게 직접 써보기 전에는 네. 이거 안 되겠는데 네. 완전히 나의 것이 됐다고 할 수 없다. 우리 서술형이요 제발요. 네네. 그래서 이 수학은 손 숫자를 써서 선생님이 네. 꼭 강조하잖아. 손으로 직접 써보기 전에는 내 것이 됐다고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 강의를 들으면 다 알 것 같고 맞는 말인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강의를 원체 잘하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강의를 보면 다 아는 줄 알아. 네. 하지만 직접 풀면 안 풀리거든. 맞아. 그죠? 네. 연산도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나와. 음. 근데 직접 손을 풀면 막히거든. 이런 친구들이 연산 실수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알아? 손을 직접 써보는 녀석. 연습장을 꼭 가지고 네.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습장 없으면. 사세요. 네. 공부하는 친구들이 죄송해요. 그냥 집중이 사투리 쓰세요. 괜히 설마 하려고 하지 말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사실 집중력의 문제는 사실 네. 저는 집중이 안 될 때. 있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막 강의가 잘 될 때가 있고 또 강의가 뭔가 끝났는데 약간 찝찝함이 있죠. 뭔가 화장실 갔다가 제대로 안 닦은 느낌. 네. 그런 찝찝함이 남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 강의가 잘 되면 막 분필 있는데 확 집어 던지고 나옵니다. 이 정도면 오늘 깔끔해.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날이 다 똑같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해서 뭐 선생님은 맨날 뭐 잘하고 집중력이 뭐 대단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다 똑같아. 일단은 나만 그런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우리 친구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난 역시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할까. 역시 수학은 나의 길이 아니야. 막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안 그래. 지금 네 나이 때 포기하기 너무 일러. 우리 뭐 해본 게 없잖아. 네. 뭘 해본 적이 없는데. 그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집중력이나 뭐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라. 니만 그런 거 아니다. 아니다. 이 얘기 해주고 싶고 두 번째는 집중력이 안 될 때는 사실 좀 가깝게는 당장의 어떤 방법은 살짝 쉬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수학 문제도 지금 막 자료와 조건을 보면서 막 풀었는데 안 풀려. 그럼 살짝 그 문제를 놓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 그 문제가 그죠? 그래서 내가 시간을 주잖아. 네. 심화 문제는 한 20분 정도만 고민하고 가감이 답이 안 나면 넘어가라. 근데 나중에 그게 또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집중력을 너무 쥐어짜서 끌어올리는 거 그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건 이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얘기고 아예 집중력이 없는 친구들 있죠. 책상 정리하고. 책상 정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일단 집중력에 뭐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 굳이 내가 그런 친구들 네. 이제 그런 친구들은 사실 뭐가 문제냐면 목표의 부재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어. 내가 이걸 잘해서 뭘 얻고 싶은 게 없어. 네. 이제 그런 친구들은 목표가 일단 필요해요. 가깝게는 내가 이번 뭐 중간고사에서 몇 점을 받겠다. 좀 더 멀게는 내가 어떤 고등학교에 지나가고 싶다. 좀 더 멀게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어떤 직업이죠, 그렇죠? 네. 이런 어떤 목표들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너무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 당시 선생님이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썰풀 일이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 근데 그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줬던 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었어. 근데 그 쌤도 하필이면
수학쌤이었어요. 어머. 그래서 제가 수학을 더 좋아하는 계기가 됐고 오. 그래서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그때 아 저런 선생님이 돼서 나도 나 같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기니까 달라졌어요. 선생님 중2 때까지 수학 못했거든. 그 다음부터는 완전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어떤 뭐 선생님과 같은 어떤 이제 경험들이나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기기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찾아봐야 돼. 이런 학교가 있구나. 뭐 특목고도 들어가고 민사고도 들어가고 자사고도 들어가고 뭐 이런 학교들이 있구나. 아 이런 학교에서는 이런 걸 누릴 수 있네? 그럼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그러니까 그 학교에 들어가서 입시 그냥 잘 나와 있어요. 전화도 해봐야 돼. 뭔가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아. 멍 때리고 가만히 앉아 난 집중력이 떨어져. 난 꿈이 없어.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뭔가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 근데 그런 가운데 꿈을 찾기도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여름방학이 그래도 학기보다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찾아보는 시간이나 계기가 좀 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집중력은 이 정신 상태의 문제가 어쨌든 목표 의식을 가지고 네. 그렇죠? 네. 한번 이제 꿈을 만들어 보자, 찾아보자,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학원을 다니면서 맛땡긴 고마- 친구. 아, 이 학생은 이제 인강이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을 병행하거나 과외를 병행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학원을 병행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인강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예습용이 있고 복습용이 있겠죠. 네. 예습용은 일단 개념 강의를 한번 듣고 가는 겁니다. 선생님 강의가 개념,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강의를 듣고 학원 수업을 듣고 그럼 와서 학원 수업을 복습하면서 선생님 문제풀이 강의로 복습하고 그래서 개념 강의를 예습용으로 활용하시고 문제풀이 강의를 복습용으로 활용하시면 베스트하지 않겠나.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은 그렇게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저가 1회죠. 네. 영상으로 우리 친구를 만나는 거는 수학고민 상담소를 한번 해봤고요. 네. 자, 그 외에 또 질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런 질문들 계속적으로 남겨주셔도 돼요. 학습 질문 답변란에 남겨주시면 또 개쌤이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그 질문에 답변해 드릴 테니까 네. 우리 개배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끙끙거리지 말고 개쌤에게 달려와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학은 꾸준히 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 꾸준히 매일 할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학습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개빼샵. 준비된 대답인데요. 개빼샵. 네. 개빼샵을 통해서 선생님이 또 당일 인증만 가능하니까 네. 그날 강의 듣고 선생님한테 또 인증받고 또 인증받으면 개빼코인을 받으시잖아요. 네. 개빼코인이 쌓이면 뭘 받는다? 선물 받고.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열심히 하고 선물도 받아가는 네. 우리 똘똘한 개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네. 반응 좀 2탄도 목이 메. 끝내고 싶구나. 네. 반응이 안 좋으면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개배들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하고도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